자, 이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그동안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을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근 조건이네요. 자, 중근 조건일 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기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설명을 각자 잘 읽어보기로 하고 이 그래프를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근 조건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자,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0을 x축으로 보기 때문에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를 빼야겠네요. 그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축보다 작은 부분을 뜻하죠. x축보다 작은 부분을 뜻합니다. x축보다 작은 부분, 즉 그래프가 x축의 밑에 있는 부분 없죠. 그래서 이건 해가 없다고요. 자, 세 번째,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위쪽에 있거나 같다. 모두 다 위쪽에 있거나 같죠. 자, 네 번째, 그래프가 x축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은 부분은 없고 같은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항상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판단을 해야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제 조건은 아래로 볼록이겠죠. 자, 이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아까처럼 그려보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x축과 만나야겠죠. 만나고 알파에서 접한다가 됩니다. 자, 아까는 그림이 있었죠.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0보다 크다. 뭐가 되죠? 이렇게 되죠.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자,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부등식의 해가 하나일 때라고 물어보네요. 부등식의 해가 하나일 때. 자, 그러면 얘를 지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일 때. 그죠? 하나일 때.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일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가 되겠죠. 이럴 때가 하나일 때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같을 때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일 때죠. 그럼 그림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닿는 부분이 딱 하나일 때죠. 자,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보고 이렇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해가 하나다. 무슨 말이죠?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뭐죠?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프의 관계를
2차 부등식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2차 부등식 문제. 자, 그래프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자, 물론 식으로 해도 됩니다. x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2만 제외하면 다 되겠죠. 하지만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뭐라고 해야 되죠?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네요. 그래프가 먼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프는 왼쪽과 똑같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1, 2, 3, 4, 5이 다 마찬가지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에 어디냐? 해가 없다죠. 자, 일부러 계속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x축보다 위쪽에 있거나 같다. 모든 실수죠. 4번.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이건 x는 2가 답이 되겠습니다.